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80세의 벽을 잘 넘기는 것이 필수인데요. 많은 80대 선배님들께서 말하시는 나이 80 넘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건강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명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기 위해 오늘 내용은 잘 들어보시고 꼭 삶에서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만약 오늘 이 내용은 50, 60대 알았다면 정말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80세가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선배님들께서 내가 80세가 넘어보니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더라 라고 하시며 정말 많이 꼽으셨던 게 바로 배우자에게 잘할 걸 하는 후회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내 옆에 남게 되는 것은 결국 배우자였더라 라는 사실인데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가끔씩 얼굴만 비추거나 전화라도 자주 하면 다행일까 말까 하며 심지어는 키워놓은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허다한데 이럴 때 진정 내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외로울 때나 힘들 때, 아플 때, 마음이 지칠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늙어나갈 처지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선배님들께서 진작에 배우자에게 더 잘할 걸 그랬다라며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지금 내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고마움의 표시와 사랑의 표시를 잘해야겠지요. 50대가 넘으면 가장 큰 복은 자식들을 멋지게 잘 키워내서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 최고의 복일 텐데요. 반면에 70대와 80대가 넘어가면 배우자가 건강히 잘 있고 배우자와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금부터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잘하고 그 소중함을 미리미리 깨달아야겠지요. 그럼 80세가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두 번째 전달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라. 네, 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50대나 60대를 넘어가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지요. 이런 경우 평소에 내가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몸을 움직이던 습관들이 갑자기 멈추게 되고 활동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많은 80대 선배님들께서 말을 하시기를 일을 멈추게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계속해서 쓰는 만큼 건강해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몸은 급격히 허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게 되면서 만성적인 체력 저하와 관절염,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노화를 맞이하게 되면 힘도 점점 약해지고 관절염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평소대로 걷는 것도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벅찬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80세가 넘어서 가장 많이 후회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점이 바로 미리미리 건강관리 좀 할 걸 하는 부분이죠. 60대에만 시작을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한다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오히려 더 필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일 빠른 방법이 바로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아픈 몸으로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육체가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80이 가까워 오면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들 힘도 없고 어떤 때는 TV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젊었을 적 하지 못한 건강관리에 대해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80 넘어 선배들이 전한 반드시 해야 할 것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수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조언은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었을 적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관계들이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어떠했나요? 여전히 우정을 나누며 진한 관계도 존재하겠지만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소식도 이제는 잘 모르게 된 경우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고도 느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는 더 힘들어지죠. 또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지요. 친구가 많았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나와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고독을 즐기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이러한 말이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네, 그럼 80이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적 건강을 반드시 챙기자.
우리 몸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의 신체의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50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면서 내 스스로와 나의 마음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볼 만한 계기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달려오거나 자식들을 키우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훌쩍 지나 있고 나이가 들어 있는데 내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80세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또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옛 성인인 공자께서도 이런 말을 남겼지요. 하기시 습지 불영요로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와 명예는 계속해서 들이킬수록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도 같다.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인 마음과 내면의 수양에 집중하라. 70대와 80대가 넘어서면 평생 건강하던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어딘가 아픈 곳이 꼭 생기며 이로 인해 마치 나의 몸에게 배신당하는 심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병원을 들락날락할 일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요.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익힌 사람은 노화로부터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은 쓸쓸함 뿐이겠지요. 인생 후반전을 멋지고 빛나게 가꿔 나가기 위해선 끝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배우고 익히고 건강한 습관과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과 우리 모든 신체 또한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놓아버리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노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을 본받는 마음으로 힘차게 미래를 꾸려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단순한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려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은 있기 마련이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점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에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내 삶과 내 주변에 감사할 점들을 찾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많은 행복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내가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또한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보세요. 우리가 숨가쁘게 인생을 달려오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회사에서 살아남느라 바쁘고 돈 벌어오느라 우리 모두가 바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낯간지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감사하기와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항 잘 기억하셨죠? 미리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80세의 벽을 잘 넘기는 것이 필수인데요. 많은 80대 선배님들께서 말하시는 나이 80 넘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건강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현명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기 위해 오늘 내용은 잘 들어보시고 꼭 삶에서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만약 오늘 이 내용은 50, 60대 알았다면 정말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80세가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많은 선배님들께서 내가 80세가 넘어보니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더라 라고 하시며 정말 많이 꼽으셨던 게 바로 배우자에게 잘할 걸 하는 후회입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내 옆에 남게 되는 것은 결국 배우자였더라 라는 사실인데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커서 가끔씩 얼굴만 비추거나 전화라도 자주 하면 다행일까 말까 하며 심지어는 키워놓은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허다한데 이럴 때 진정 내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외로울 때나 힘들 때, 아플 때, 마음이 지칠 때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며 함께 늙어나갈 처지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선배님들께서 진작에 배우자에게 더 잘할 걸 그랬다라며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지금 내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고마움의 표시와 사랑의 표시를 잘해야겠지요. 50대가 넘으면 가장 큰 복은 자식들을 멋지게 잘 키워내서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 최고의 복일 텐데요. 반면에 70대와 80대가 넘어가면 배우자가 건강히 잘 있고 배우자와 화목하고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위해선
지금부터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잘하고 그 소중함을 미리미리 깨달아야겠지요. 그럼 80세가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두 번째 전달드리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라. 네, 이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통 50대나 60대를 넘어가게 되면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지요. 이런 경우 평소에 내가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몸을 움직이던 습관들이 갑자기 멈추게 되고 활동량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요. 많은 80대 선배님들께서 말을 하시기를 일을 멈추게 되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계속해서 쓰는 만큼 건강해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몸은 급격히 허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게 되면서 만성적인 체력 저하와 관절염,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노화를 맞이하게 되면 힘도 점점 약해지고 관절염을 달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인데요. 평소대로 걷는 것도 어렵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벅찬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80세가 넘어서 가장 많이 후회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점이 바로 미리미리 건강관리 좀 할 걸 하는 부분이죠. 60대에만 시작을 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한다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오히려 더 필수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일 빠른 방법이 바로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아픈 몸으로 길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육체가 건강을 잃기 시작하면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될 확률도 높아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80이 가까워 오면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들 힘도 없고 어떤 때는 TV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우울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젊었을 적 하지 못한 건강관리에 대해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게 미리미리 관리하고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80 넘어 선배들이 전한 반드시 해야 할 것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수다. 인생 선배님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조언은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었을 적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관계들이 지금에서 돌이켜보면 어떠했나요? 여전히 우정을 나누며 진한 관계도 존재하겠지만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소식도 이제는 잘 모르게 된 경우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고도 느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는 더 힘들어지죠. 또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지요. 친구가 많았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 어떤 모습이 더 행복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 나와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고독을 즐기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이러한 말이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네, 그럼 80이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건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적 건강을 반드시 챙기자. 우리 몸의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셨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의 신체의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50년, 6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면서 내 스스로와 나의 마음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볼 만한 계기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달려오거나 자식들을 키우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훌쩍 지나 있고 나이가 들어 있는데 내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80세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또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챙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하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옛 성인인 공자께서도 이런 말을 남겼지요. 하기시 습지 불영요로 배우고 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한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와 명예는 계속해서 들이킬수록 갈증이 나는 바닷물과도 같다.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인 마음과 내면의 수양에 집중하라. 70대와 80대가 넘어서면 평생 건강하던 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어딘가 아픈 곳이 꼭 생기며 이로 인해 마치 나의 몸에게 배신당하는 심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병원을 들락날락할 일도 예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요.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익힌 사람은 노화로부터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남은 세월은 쓸쓸함 뿐이겠지요. 인생 후반전을 멋지고 빛나게 가꿔 나가기 위해선 끝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배우고 익히고 건강한 습관과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과 우리 모든 신체 또한 사실 마찬가지이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놓아버리기 시작한다면 순식간에 노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을 본받는 마음으로 힘차게 미래를 꾸려나가 봅시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5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뀝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단순한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려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은 있기 마련이죠.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점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기에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내 삶과 내 주변에 감사할 점들을 찾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많은 행복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점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내가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또한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가져보세요. 우리가 숨가쁘게 인생을 달려오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회사에서 살아남느라 바쁘고 돈 벌어오느라 우리 모두가 바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낯간지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감사하기와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항 잘 기억하셨죠?
미리미리 알고 실천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